네, 이번에는 주부의 이미지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요즘 말 잘하는 법, 화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 기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바르고 정확하게 말하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자칫 국어 시간이 될까봐 좀 걱정되는 거 생각 걱정도 좀 되지만 이제 요즘에 방송을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가장 귀에 거슬렸던 말이 저는 저희 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저희 나라. 왜 저희 나라라고 자꾸 표현을 할까?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표현을 잘못했기 때문에 버릇없어 보이거나 혹은 교양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게 정확하게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 나라 저도 참 들을 때마다 좀 귀에 거슬렸었는데 저희가 좀 낮추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일상생활에서 좀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이 참 많은데요. 그 밖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존칭을 하려다 보니까 잘못된 경어를 사용하는 예였던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당신 회사의 사장님은 어디를 여행 중이십니까? 하고 외부에서 이제 물어왔을 때 이 사람이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하는데 어떤 답변이 정확하다고 보세요? 사장님에서 님자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 외부분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일 경우에는 제가 그 회사에 소속돼 있을 경우에는 사장은 가장 최고의 직책이기 때문에 이제 최고의 진칭을 쓰는 게 맞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상대방한테까지도 사장님이 최고의 그 높은 직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 회사 사장은 지금 해외 여행 중입니다. 이렇게 존칭을 다 빼주는 게 맞고요. 반면에 이제 같은 직원들이 같은 회사의 구성원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존칭을 많이 써줘야겠죠. 즉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현재 여행 중이십니다. 이렇게 큰 존칭을 써줘야 되는 게 맞는 표현법인데 이제 사장이 이제 반면에 사장에게 사내 직원이 왔을 때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어쨌든 잘못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있습니다. 사장님이세요. 박사님이 사장님이세요. 갑자기 총무부장이 온 거예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총무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아, 기분 나쁘죠? 그렇죠. 이럴 때는 사장님, 총무부장이 왔습니다. 사장님을 높여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극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야, 누구야? 선생님이 너 오라고 오시래.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선에 너 오시래. 이제 선생님을 높인다는 게 이제 이 친구까지 다 높여지는 거죠. 이게 이 경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방송 언어 교육할 때 많이 들어가는 얘기들이기도 해요. 시청자들 향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오셔갖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얼만큼의 친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끼리 뭐 아유 사장님 나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것과 지금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걸로 이제 님자라는 표현도 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 제가 기자 생활을 하기 전에 즉 직장 생활을 한 2년가량 했었는데 그때 계장님, 상무님, 사장님 이렇게 님자를 꼭꼭 붙여서 쓰는 게 좋은 표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다가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뭐 부장님, 국장님 이렇게 얘기했다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요? 네,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이제 언어 글쟁이들이 어떻게 바른 표현법을 모를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님자를 빼라. 아, 님자를 직책 빼라. 자체에 이제 존칭이나 아니면은 그 직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존칭을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장, 박 부장, 김 부장, 근데 김 국장. 정서사는 사실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거북합니다. 이게 사실은 기자들한테는 많이 통용되는 일일 수 있는데 그렇죠. 기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 중소기업 부장하고의 대화 중에 있었던 얘기였는데요. 새로 너무나 멀쩡하게 생기고 말끔하게 생기고 이제 성실할 것 같아서 사람을 뽑았는데 갑자기 박 부장 복사 몇 장 할까요? 직원이 그렇게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센터장 오늘 어디 약속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반응이 어떨까요? 열받죠. 스팀이 확 올라올 것 같아요. 야야야 너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님자를 좀 붙여야 경어를 쓰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국내 정서상으로는 님자를 붙이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존칭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님자의 호칭은
안 붙이는 게 맞지만 네. 그래도 정서상 붙이는 거라는 걸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님자를 붙이는 게 더 좋고.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회사 정서를 네, 이제 그렇죠. 파악해 가면서 그렇죠.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통용되는 회사일 경우 모두 다 혼자 그러고 있으면 사실은 이게 튀죠. 눈총 맞는 네. 일이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네. 사실 그 주부들도 그렇고 이제 지금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고 사실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을 높이는 일이라는 그렇죠. 걸 아마 네. 이 뭐 말하는 걸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느끼시는 일일 거예요. 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좀 다시 돌아 보이는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한 번도 다시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안 그렇죠.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네. 오늘은 아마 중요한 뭐 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이 높음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이 좀 혼동되는 게 있을까요? 네. 그 주어랑 서술을 잘 맞추질 못해서 좀 잘못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사장이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도 있고 물건 살 때 혹시 네.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시간이 만약에 이 물건을 사용하다 네. 이제 고장이 나시면 다시 그러니까요. 찾아오셔서 네. 많이 듣는 수리를 얘기잖아요. 예, 네네.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지시한 무엇에 대한 존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동사를 다시 풀어줘야 돼요. 예를 네, 들면 네네. 사장이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혹은 이제 마트 가서 이제 물건을 샀을 때 고장이 나시면은 물건에 대한 존칭이 되기 때문에 네. 저 스스로를 하찮게 낮추는 표현이 네. 되거든요. 네네. 고장이 나면 고장이 이렇게, 나면. 예, 이런 표현들을 조금 좀 주어와 동사에 맞게 표현을 네. 다시 한번 해줘야겠죠. 이 주부들의 경우에 또 마트 많이 가시지만요, 이 식당 갔을 때도 식사 나오셨습니다. 식사가 나오셨죠. 아유, 그죠? 식사님께서 네. 나오셨네. 그거죠, 지금. 식사님께서 나오셨네. 예. 그러니까 예의 바른 게 좀 지나치다 못해서 그렇죠. 이 객체와 주체를 이제 혼동하는 혼동을 경우가 하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주어랑 네네. 서술어가 안 맞기도 하지만 네네. 말 자체에 네네. 약간 뉘앙스적으로 기분이 나쁜 표현도 있긴 아, 해요. 그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왜라는 표현이나 이제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세요? 아. 아니면 대체 왜 그러세요? 이런 표현들을 사실상 존칭어가 안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뉘앙스상 기분이 나쁜 거죠. 맞아요. 얘기를. 존댓말은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사람 심정 긁는 거죠. 왜 그렇게 기분 그게 나쁘세요? 뭔가 뭐, 문제가 있는 거군요. 예, 네. 이럴 때는 이제 왜라는 표현을 어떤이나 무슨으로 바꿔주는 게 완곡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어떤? 들면, 네. 예를 들면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네. 정중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무지 부드럽네요. 네, 그렇죠. 왜하고 무슨의 차이가 좀 크네요. 네. 혹시 그리고 이제 손아래 사람이 이제 일 끝나면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네네. 얘기 종종 듣지 그렇죠. 않으세요? 네. 예, 그렇죠. 많이 듣죠. 네. 저도 이제 저희는 이제 기자들은 선후배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는데 네. 후배들이 항상 갈 때 이제 퇴근 무렵에 저희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수고하셨다는 말 자체는 아랫사람한테 아랫사람한테. 표현하는 네.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귀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몇 번 화장실 뒤로 불러내서 심하게 심하게 이래만 또 화장실을 불러내는 일. 네. 힘때 무서운 또 다른 부분이 있으시네요. 예, 혼을 네. 많이 낸 적이 있는데 네.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아랫사람에게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보다는 네. 일을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옳은 표현법이 되겠죠. 옳은 표현법은 일을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러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는 또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그렇죠.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또 아주 심한 친구 수고하세요 이러고 가는 친구.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야 내가 수고해야 되냐? 너 수고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마무리할 때는 차라리 그게 안 될 거라고 한다면 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나 지나친 경어라든지 그렇죠. 몰라서 생기는 일들은 네. 이렇게 좀 꼼꼼히 챙겨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의 바른 게 지나치다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알아두면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주말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화술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우 센터장 그리고 전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이번 주는 비가 좀 자주 오고 약간 춥기는 네,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건강관리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내일은 주말나의 도전, 아줌마도 알아야 할 경제 시사 상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